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2017년 1월이 밝으면서 세상이 바뀝니다. 공화당이 세상이 됩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화이트하우스도 공화당이 차지를 합니다.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야심찬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약 2주여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새해 벽두에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또 이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바마 정권의 가장 중요한 업적들이 모두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의회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 드리머들의 추방 유예를 규정한 대통령 이민 행정명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협정이라든가 페리스의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국제 조약들도 무효화될 수가 있고, 미국과 주변국들과의 자유무역 협정들도 재협상 또는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개원한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오는 1월 20일 트럼프의 화이트하우스에 입성 전에 아마 최우선 과제들에게 손을 대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그리고 각종 금융 규제 조항을 무효화하는 작업입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의 견제구만 던지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입법, 행정부 다수의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정치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담과 책임도 생겼습니다. 참을성이 적은 지지 표심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임무를 갖게 됩니다. 보수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헬스케어 시스템 새롭게 해라, 텍스 코드를 바꿔라, 고용을 창출해라, 또 국제정책을 강력하게 더해라, 미국의 낡은 기관 시설들을 다시 복구해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공화당이 거머쥐게 됐지만은 쉽지만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과 공화당 기득권과 저항 마찰을 하면서 대선에서 이긴 트럼프, 연합과 충돌의 기준이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상원과 하원의 이견, 충돌은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막강한 공화당 다수의 상원, 하원이 앞으로 우리의 세금과 의료와 보험과 가치관과 해외정책 모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관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의 권리의 의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 잃은 어린애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20일 2주여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우리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깜짝 승리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고로 그가 당연히 수많은 변화의 시도를 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제 NBC 뉴스의 선데이 시사 프로그램인 미드 프레스, 여기 출연한 뉴욕타임스의 편집국장이 솔직히 시인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신문기자들도 국민들의 속에 분노와 우려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었다 하는 시인을 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있는 워싱턴에 대한 불신, 또 아메리칸 드림 실정에 대한 실망, 분노, 이 심각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등장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6,300만 명이 지지를 했고 6,600만 명이 거부를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그가 국민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mandate, 위임받았습니다 하고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에는 기대감과 의구심이 지금 반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지,
고용이 창출되겠지, 경제가 개선되겠지, 제조업들이 돌아오겠지,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복지 예산을 축내는 자들을 물리치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그가 정말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정말 그가 멕시코에 담장을 쌓고 멕시코 정부가 그 경비를 내게 될 것인가, 그가 정말로 중국과 무역 전쟁이라도 일으키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네이토와 네프타와 유엔과 모두 등을 지고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과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소수계들 인정 문제가 얼마나 더 악화될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벌어진 헤이트 크라임, 인정 혐오 범죄가 무려 7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그 toxic language, 독성 언어가 혹시 toxic heart가 아닌가, 독성이 든 마음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 언론은 트럼프의 독성 언어가 지지자 6,300만 명의 표심이 얼마나 작용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동의하고 박수를 쳤을까 따져보는 것도 미국의 인종 문제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이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하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가가 한 말을 그대로 고지 듣는 사람은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마지막 기자회견 날에 선거전에서 후보가 한 말,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할 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현재 기대와 우려가 반반입니다. 그의 정책들 중에 미국을 당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무엇인가,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한 7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건강보험, 세금, 대법원 판사 지명, 기후 환경 정책, 이민 정책, 국제 정책,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이슈들이 나의 삶에 그야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시사해설 바로 이 시간에 그 찬성 반대론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이해해야만이 나의 삶에 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조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의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새 의회는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입니다. 새 의회는 오바마 케어의 폐기, 각종 금융 규제 중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의회는 또한 보수계 대법원 판사의 지명 인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트윗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ICBM의 완성이 가까워져 왔다고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중국이 북핵 억제에 미온적인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원이 어제 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해체했습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비밀리에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조치를 만류했었습니다. 어제 연방세관의 컴퓨터가 다운돼서 공항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세관 컴퓨터가 약 4시간 동안이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카고, 애틀랜타, 뉴욕 등 대공항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주 1월 10일에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맥코믹 플레이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환송회를 갖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1월 11일에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후 거의 2달 동안 트윗과 집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만 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트윗을 통해서 시카고 범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범죄 작년 한 해 동안 총격 사건이 모두 4,331건, 살인은 762건이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 2명이 어제 2명의 비무장 시민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시 경찰국은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베어스의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전적 3승 13패. 베어스는 오프시즌 동안 팀의 전력 보강을 위해서 고심하게 됩니다. 금년 시즌 동안 다수의 부상 선수들도 패인의 원인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돌아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개주의보가 오전 11시까지 계속됩니다. 최고기온 41도. 내일 수요일 대체로 맑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19도, 최저 10도입니다. 목요일 맑고 흐리고 16도, 6도. 금요일 맑고 17도, 11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23도, 10도입니다.